선물 거래로 하루 만에 100만원 갖고 13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일단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 아르고라는 코인을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690불 그 당시 환율로 정확히 100만원을 입금했고 약 8000불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레버리지를 세게 땡겨서 도박으로 번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근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매매했는지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코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에 떠도는 매매법들을 보고 단타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매매법들은 보통 엘리엇 파동, RSI, 다이버전스, 추세선 및 채널 지지저항 타점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들로 대부분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똑똑하게 버는 사람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근거 있는 매매를 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이런 진짜 돈이 되는 꿀정보들은 유튜브 같은 곳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소개하는 매매법은 유튜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처음 듣는 내용이실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매매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세요. 당시 시장 상황 분석. 올해 4월은 진짜 하락장이 시작됐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 큰 폭의 조정을 맞고 있는 시기였어요. 알트코인 차트는 전부 바닥을 기고 있었고 그 와중에 한두 개의 코인들이 큰 호재나 뉴스 없이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급등하는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흔히 말하는 상쌍폐지빔. 차트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뭐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특정 코인이 상쌍폐지한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나서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인 코인들이 갑자기 급락하다 말고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상쌍폐지됐던 룸, 하이파이, 스톰엑스, 램 같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 전부 폐지 직전에 접전 기준 수백 프로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왜 이런 급등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상장 폐지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 코인에 어떤 베팅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숏을 치고 싶지 않나요?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곧 그 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쓰레기가 된단 말이랑 똑같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코인에 과도하게 숏 포지션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세력들은 이걸 먹잇감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이 과하게 몰린 숏 포지션들을 청산시킨 다음에 그 자금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중에 어떤 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물 가격이에요. 선물에는 펀딩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선물은 현물의 가격을 예측하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현물 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이 만약 선물보다 비싸면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펀딩피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으로 선물 가격을 상향 조정시켜주는 거예요. 즉 선물 가격을 펀딩피로 적당히 조절해서 현물 가격에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반대 경우도 똑같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면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펀딩피를 주고 이를 통해서 선물 가격을 하향 조정해서 현물 가격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세력이 숏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선물 가격을 올리겠죠? 근데 필연적으로 그러려면 현물 가격을 조정해서 같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첫 번째, 의심스러운 온체인 데이터. 그럼 현물 가격을 조정하려면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고 들어봤던 세력의 매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량 대비 대량의 물량을 매집해서 확보하면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은 굉장히 소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요. 암호화폐는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보내는지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당시 제가 찍어놨던 아르고 코인 지갑 주소들이랑 그 주소들의 보유량인데요. 주소 앞에 문서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는 것들은 재단이나 프로젝트 관련된 물량들이에요. 1등에 있는 지갑은 OKX 개인 지갑인데 보시면 전체 유통량이 무려 40%에 달하는 물량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냐면 모든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합쳐도 저 고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 정도예요. 근거 두 번째, 급등한 OI. 현물은 유통량을 보면 현재 시장에 몇 개의 코인이 풀려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실제 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을 잡고 싶으면 반대로 그 가격에 롱 포지션을 잡고 싶은 반대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롱과 숏이 하나로 묶여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수가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계약의 총 개수를 오픈 인터레스트, OI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면 이 OI가 현물의 유통량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르고는 3월 21일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폭락하고 숏 포지션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때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라가면 개미들이 다시 내려갈 걸 예상하고 또 숏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OI가 쌓이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의 주체는 개미들이고 롱 포지션의 주체가 세력이 되겠죠. 매매 전략 수립. 이제 이 코인이 고래가 장악하고 있는 코인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짜야겠죠. 먼저 롱 포지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에요. 아르고 사태가 있기 며칠 전에 바운스 토큰이란 코인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점 대비 800% 가까운 상승을 한 다음에 폭락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런 움직임을 보인 코인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7천억 사이가 되는 가격대를 한번 찍고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운스는 6천억 정도의 매도 버튼이 눌렸고요. 제가 당시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아르고의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8, 9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롱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분할익절도 하고 계속 스탑로스를 올려서 따라가면서 운영을 했어요. 제 인증 내역 중간에 보시면 14불, 19불 이렇게 찍혀있는 매매가 보이실 건데 이런 것들이 스탑로스가 터졌던 매매입니다. 레버리지는 가격 변동이 한쪽으로 쭉 가는 원웨이 장일 때 청산당할 리스크가 훨씬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렇게 스탑로스를 건드려서 좋은 타점을 이룰 수도 있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원금을 잃지 않고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고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같은 개미들을 편하게 먹여주려 하진 않겠죠? 세력도 위아래로 가격을 막 흔들면서 갑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건 언제가 진짜 하락을 시작하는 타이밍이냐 이런 거겠죠? 하락 근거 첫 번째, 줄어드는 OI. 앞서 설명했듯이 고래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몰린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면 그 결과는 계약이 정리되면서 OI가 유의미하게 빠져야 돼요. 아르고는 4월 16일경 770원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OI가 1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 말은 롱 포지션이 체결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숏 포지션이 청산당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었습니다. OI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시점부터는 롱을 정리하고 숏각을 재고 있었어요. 하락 근거 두 번째, 갑자기 심해지는 김치 프리미엄. 여러분, 시장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이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B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그 코인을 9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A 거래소에 가면 100원에 계속 팔 수 있는데 B 거래소에서 굳이 90원에 계속 팔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르고가 내려갈 당시에 아르고 코인은 대부분이 OKX라는 거래소 지갑에 있었고 누군가가 1억 원치씩 아르고를 계속 리필해서 팔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업비트보다 5% 6% 싸게 말이죠. 그리고 이 차이를 포착한 사람들이 아비트리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코인을 계속해서 OKX에서 업비트로 옮겨서 팔고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가능성은 전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래가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가설을 세우고 숏을 진입했어요. 호가창의 물량이 계속 리필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면은 이 상황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계속 숏 포지션을 홀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숏을 들어갑니다. 그럼 정리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리고 찾았던 이런 정보들이 깨질 때가 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더 이상 김치 프리미엄이 붙지 않거나 매도세가 사라진 상황이 되면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큰 돈을 한 번에 벌려면 꼭 시스템 트레이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변동폭을 예측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시드가 적을수록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제가 사용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세력이 매집하는 흔적과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흔적을 찾아서 세력이랑 같은 방향성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흔적을 찾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로 충분히 근거를 갖고 스마트머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을 제작한 7월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원래 흐름이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항상 느껴요. 그래도 이런 방식의 매매를 고집하는 게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 트레이딩 전략과 방향성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스토리였습니다.